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봄날 한양의 기와집 안채 마당에서 잔뜩 찡그린 채 하인을 연신 불러대는 사대부가 중년 여인이 있었다. 돌쇠아범, 돌쇠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겐가? 그렇게 잘 지켜보라 했더니 도대체 어디 간 겐지. 마님,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련님도 돌쇠도 안 보입니다요. 아유, 이를 어째. 영감이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어디 갈 만한 곳에 가서 찾아오게나. 도대체 누굴 닮은 겐지. 내 속을 이리 썩인단 말인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먼. 예,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급히 찾아오겠습니다요. 찾아 데리고 오려는 도련님은 어세겸이라는 도령으로 사음부 집으로 있는 어효첨의 큰아들이다. 누대의 명망가로 이름 높은 어씨 집안의 금지옥엽으로 인물이 청수하고 총기가 뛰어났으나 아직은 학문의 뜻을 듣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헤집고 돌아다니니 부모 마음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차분하니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이 기특해서 어머니는 소반에 고운 화전을 담아내왔다. 얘야, 참으로 책 읽는 소리가 듣기 좋구나. 어머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머니 소원이라 이리 앉아있지만 이것은 제 길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입신양명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어 한평생 안온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어머니, 저를 좀 놓아주셔요. 에휴, 애야 뭔 소리냐. 집안을 이끌 장손이 돼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어도령은 글 읽는 것을 몇 시각도 채 참아내지 못하고 문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하인 둘째를 구슬려 따돌리고 몰래 동네 마시를 나갔다.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산천을 뒤덮은 봄의 향연이었으니 장성한 어도령의 들뜬 마음 또한 가라앉히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환한 봄빛을 받으며 길을 가던 중에 멀지 않은 빨래터에서 깔깔대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심쿵한 마음에 그냥 지나치기도 어려워 어도령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곱게 머리를 따 댕기를 묶어 등 뒤로 들이운 두 처녀가 빨래를 하는 중이었다. 어도령은 금세 진달래꽃 같은 고운 얼굴과 새하얀 손등에 눈길이 꽂혔다. 특히 한 처녀의 붉은 댕기는 어도령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 것이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어도령은 주저없이 두 처녀에게로 가서 말을 걸었다. 오호, 니 댁 소저들이길래 이리 빨래를 하는 게요. 아니, 남녀 칠세 부동석도 모르시나요? 방가의 도령이 이리 물의 배처럼 구시는 겝니까? 두 처녀 중 붉은 댕기를 한 처녀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중에 다른 처녀는 당장 얼굴이 붉어지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어도령은 왠지 모르게 또박또박 당차게 자신의 말을 하는 처녀에게 끌림이 일어나 더 말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어허, 그러지 마시고. 내 소저가 참 마음에 들어와. 청혼하려 하니 거절하지 마시구려. 예? 예? 어찌 방가의 자손이 일륜지 대사를 그리 장난하듯이 말한단 말이시오? 더 이상 아녀자를 희롱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오. 어도령은 처녀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농반 진반 말을 이어가니 처녀가 못 이긴 척 다소곳하게 고운 목소리로 말한다. 정 그러시다면 유시 저녁 무렵 모처 박대감댁 뒷문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리 말하고 처녀들은 서둘러 빨랫감을 걷어들이고 총총히 사라져갔다. 어도령은 두 처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외로 일이 수월하게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두 처녀는 집으로 돌아왔으며 예의 부끄럼 타는 처녀가 당찬 처녀에게 걱정하는 말을 했다. 아기씨, 어찌 애간 남정네에게 집을 알려주셨어요?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예,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아무 염려 마렴. 재미있다는 듯이 말하는 처녀는 바로 이 댁의 따님 방랑자인데 화사한 봄빛에 마음이 이끌려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님 모르게 옷을 허름하게 입고 몸짱과 함께 발레터에 갔던 것이었다. 방랑자는 평소에도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침선이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남정네 앞이라고 기죽지 않는 보기 드문 처녀였다. 시간은 흘러 유시가 되자 어도령은 일러준 대로 집 뒷문 앞으로 가서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뒷문 옆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 산수유꽃이 공복에 꼬르륵 꼬르륵 백고동 소리를 참고 기다리는 어도령의 모습을 웃는 듯 바라보았다. 어도령은 저녁때가 다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허탕을 친 듯 싶어 발길을 돌리려던 차였다. 바로 그때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살며시 열리자 어도령은 기쁜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몸을 돌려 처녀를 보려 하는데 순식간에 싹 소리와 함께 구정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말았다. 방랑자가 설거지물을 대야에 담아서 어도령을 향해 뿌려버렸던 것이다. 천등 벌거숭이 도령님, 정신이나 차리세요. 방가의 도령이 하는 짓이 그것밖에 아니대요. 하고 내뱉으며 방랑자가 황급히 뒷문을 닫아 잠근다. 어도령은 난생 처음으로 당한 박대에 황당하여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었다. 하지만 젖은 옷에서 스멀스멀 풍겨 올라오는 구정물의 불쾌한 냄새로 인해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다. 어도령은 대문 앞으로 가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다. 저녁 식후인지라 모든 식구들이 이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인이 어도령을 사랑으로 불렀다. 어허, 해 떨어진 지가 언제인데 대체 네 댁 차제이길래 이리 소란스럽게 구는 겐가? 예, 소생은 사원부 집으로 계시는 아무개댁 장남이옵니다. 이 댁 가술 중 한 여인에게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어공댁 처제가 어인 일로 이 댁 따님인지 하녀인지 모르오나
제게 이리 오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르신 댁에 가설로 일어난 일이니 어르신께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이리 말하며 어도령은 뒷문 앞에서 물벼락을 맞은 이야기를 했다. 주인은 어도령이 당돌하기도 했으나 인물이 청소하고 사리가 분명한 데다 명망 있는 관리의 자제라 지켜보기로 하고 딸 방랑자와 몸종을 낳으라 했다. 방랑자는 금세 비단옷으로 곱게 갈아입고 몸종과 함께 다소곳이 나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얘야, 정녕, 너와 네 몸종이 도령에게 이리 몹쓸 짓을 한 것이더냐? 소녀는 도령을 처음 대합니다. 어찌 방가의 기중 아녀자가 함부로 얼굴을 드러냈겠습니까? 주인은 몸종에게도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신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은 어도령은 기가 막히기도 했으나 곱게 단장한 방랑자의 어여쁜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혔다. 여보게, 도령, 아마도 자네가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일세. 확인도 하였으니 이쯤에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나. 어도령은 화가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방랑자의 아름다운 자태에 꿀먹은 듯 입을 다물었다. 주인은 이어서 몇 마디 말을 더 했지만 어도령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왠지 얼굴이 화끈거려 황급히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 후로 어도령은 이날 일이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으며 방랑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 후 어도령은 저녁때에 맞추어 예의 방랑자 집 뒷문 앞으로 갔다. 마침 설거지를 마치고 뒷문을 연 그때 그 몸종이 보이자 어도령이 다가가 서차를 주며 방랑자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잠시 후 몸종이 다시 나와 답신을 기다리던 어도령에게 받은 서차를 되돌려 주었다. 아니 어찌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게냐? 예, 그것이 아기씨께서 등가한 하던 장부라면 모를까. 천둥 벌거숭이 도령의 편지는 받지 않으시겠답니다요. 이 말을 듣고 어도령은 화를 못 이겨 자신의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며 내 다시는 이 집을 찾나 보아라 하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방랑자의 몸종이 전한 말이 자꾸 연상되니 여러 번 곱씹게 되었다. 자신은 늘상 고운 여인네들을 보면 가벼이 말을 건네보는 것이 당연한 청춘의 특권이라 생각하며 그리 지내왔는데 방랑자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못났기에 그런 것인가 하는 상념이 생겼다. 그 시각에도 동생이 큰 뜻을 세우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대하니 자신이 너무 방만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어도령은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공부에 매진하니 행실도 점점 의젓해지고 학문이 깊어졌다. 이렇게 몇 해를 성실하게 공부한 끝에 대과의 응시에 동생과 나란히 급제하였다. 등가한 어도령은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기대감에 방랑자의 집 뒷문으로 향했다. 저녁 때가 되니 어김없이 방랑자의 몸종이 설거지 물을 버리려고 뒷문을 열었다. 어도령은 급히 쏟아지는 설거지 물을 피하며 몸종을 불렀다. 얘야, 나
나를 알아보겠느냐? 예? 니신지? 아, 그때 그 천둥 벌거숭이 도령님. 이리 외치며 급히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몸종을 간신히 막으며 편지를 꺼냈다. 이 서찰을 방랑자에게 좀 전해다오. 내 더는 그때 천둥 벌거숭이는 아니란다. 어도령은 편지를 몸종에게 전하고 한참 동안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뒷문 안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령님, 접니다. 이미 밤이 깊었으니 더욱 내일을 하여야겠기에 이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밝은 날에 아버지를 뵙고 후일을 의논해 주시면. 어도령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 방랑자의 아버지 박대감을 찾아가 방랑자와 혼인하고 싶다는 의중을 전했다. 어허, 이제야 찾아오는 겐가. 우리 딸아이가 원녀가 다 되어 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네. 뜻밖의 말에 어도령이 어리둥절하자 지인지감이 뛰어난 방랑자의 아버지 박대감은 어도령이 큰 인물이 될 것을 직감하고 딸의 배필로 염도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양가는 길을 택하여 우여곡절 끝에 두 청춘 남녀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날 밤 하촉을 사이에 두고 신랑은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신부를 바라보며 짓궂게 말을 꺼냈다. 부인, 그나저나 그날 설거지물을 뒤집어 쓴 이후로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소. 이리 와 한번 맡아보시겠소? 어머, 어째요? 앞으로도 한눈 파신다면 언제라도 설거지물을 뒤집어 쓸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서방님. 이리 말하며 신부가 얼굴을 붉히자 신랑은 박장대소하였으며 부부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만큼 아름답게 퍼져나갔다. 훗날 어도령은 조정에서 순탄하게 벼슬을 이어가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니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챙기며 행복하게 지냈으며 칠순이 넘도록 해로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